다음 날 무슨 일인지 딸 화자 씨가 병원에 불려왔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그러세요? 오봉숙 환자 중증 치매입니다. 치매요? 봉숙 씨가 치매란 충격적인 사실. 지금까지의 이상 행동이 모두 이 때문이었던 걸까요? 상태가 좀 심각합니다. 이 정도면 꽤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을 텐데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설마 알면서도 병원에 방치해둔 겁니까? 방치라니요. 저 그게 아니라요. 그러니 그게 아니면 지금 이 상태가 되도록 모르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알면서도 그냥 방치해두었다니 이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우리 왔어. 사실 2년 전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홀로 지내던 봉숙 씨에게 이상 증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뭔가를 보고 경악하는 화자 씨와 순정 씨. 바로 봉숙 씨가 냄비에 수건을 삶아놓고 불을 끄지 않아 모두 태워버렸던 것입니다. 엄마! 아우 진짜 엄마 저거 냄비 내가 다 땄단 말이야.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머 웬일이니? 건망증 같던 봉숙 씨의 행동들이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던 것인데 심지어 냉장고 안에 신발까지 넣어둔 봉숙 씨. 봉숙 씨의 치매는 이미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며칠 후 한자리에 모여 봉숙 씨의 거취에 대해서 의논하는 네 사람. 오빠가 아들이고 첫째니까 오빠가 모셔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가씨, 우리 애들 이제 수험생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모셔요? 절대 안 돼요. 안 그래? 당연히 안 되지. 내가 처가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 사람한테 어머니까지 모시게 해. 난 그리고 저 엄마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아니 두 사람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 이혼하고 애 하나 보기도 힘든 사람이야. 근데 치매 걸린 엄마까지 맡으라고? 나도 내가 식당이라면서 얼마나 본다고. 난 몰라. 결국 어머니 봉숙 씨의 문제로 삼남매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맙니다. 어느새 자식들에게 어머니의 존재는 짐이 됐던 것이죠. 아니 뭐 아들이 다. 그런데 이를 어쩝니까? 그 모습을 봉숙 씨가 모두 보고야 말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는 모습을 봐야 했던 봉숙 씨. 그 심정이 오죽 처참했을까요? 나도 그렇게 야, 생각해. 야, 야, 나는 더 이상 신경 쓰기 싫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다리를 다친 봉숙 씨가 한 달간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엄마 나도 식당 가야 돼가지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 엄마. 엄마 나도 가볼게. 아이고 내일 모레 태어나는데 뭘. 아이고 자 조심해서 들어가고. 엄마. 응 그래. 갈게 엄마. 엄마 갈게. 아, 이때까지만 해도 봉숙 씨는 집에 돌아갈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요. 아이고 치치치도 못하게 그냥 날도 추운데 감기 들면 어쩌라고. 자식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하던 봉숙 씨. 그런데 그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맙니다. 진짜 어떡해. 엄마 병원에 계실 때는 우리 셋 다 편하고 좋았는데 벌써 태어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아니 오빠도 이번에 엄마 얘기 또 나오면 이혼당할 것 같은데. 언니나 나나 둘 중에 하나가 엄마 모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나 분명히 안 된다고 했어. 나도 안 되지. 진짜. 미치겠네. 다리 왜 이렇게 빨리 나는 거야? 진짜. 자식들 그 누구도 봉숙 씨의 퇴원을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치매가 시작된 마당에 다시 전처럼 혼자 살 수도 없었던 봉숙 씨. 자식들에게 골칫덩어리가 된 자신이 그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결국 봉숙 씨의 퇴원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전과 달리 봉숙 씨의 마음은 무겁기만 한데 내 새끼들 힘들게 하면 안 되지. 안 되고 말이야.
그러더니 이내 뭔가를 결심한 봉숙 씨. 그 위험한 결심은 바로 병원에 계속 남아있기 위해 스스로 다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자식들을 위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알 리 없었던 두 딸들은 봉숙 씨의 갑작스러운 부상이 내심 반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병원 측의 과실을 문제 삼아 병원비조차 내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그렇게 봉숙 씨는 시간을 벌어 자식들의 짐을 덜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부상은 낫기 마련입니다. 내일 퇴원하셔도 됩니다. 이상도 없으시고 뭐 더 이상 병원에 있는 건 곤란해요. 또다시 봉숙 씨에게 퇴원 조치가 떨어졌는데요. 봉숙 씨와 자식들에게는 정말 피하고 싶은 순간이었죠. 봉숙 씨는 자식들을 위해 어떻게 해서든 병원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어설픈 연기를 해가면서까지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 봉숙 씨의 의도를 눈치챘던 자식들은 오히려 봉숙 씨를 부추겼습니다. 엄마 짐 다 가져왔으니까 여기가 내 집이다 생각하고 오래오래 편안히 계세요. 알겠죠? 우리 곤란하지 않게. 그래, 너희들이 힘들면 안 되지. 병원에서도 엄마 잘못되면 좋을 거 하나 없으니까 나가라고 못할 거야. 엄만 괜찮아. 두 딸들 역시 자신들을 위해서는 이 편이 나았던 것입니다. 아이고, 생선이네. 하지만 그러는 사이 안타깝게도 봉수 씨의 치매 증상은 나날이 심해져만 갔습니다. 과거의 기억이나 행동들이 무의식 중에 반복되어 나타났던 것입니다. 화자야, 네가 좋아하는 생선이야. 응? 자, 맛있게 먹어. 평생 자식들이 우선이었던 봉숙 씨. 할머니, 오봉숙 할머니. 희미해져가는 기억 속에서도 자식들을 위하는 그 마음만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이번 초부터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병원에서 홀로 지내는 사이 증상은 더욱 악화되었는데요. 그동안 할머니는 자식들의 종용으로 집에 돌아가지도 못한 채 병원에서 지내야 했던 겁니다. 봉숙 씨가 같은 날 같은 시간만 되면 찾아왔던 이곳.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닌 거야, 뭐야. 바로 한 남자 때문이었는데요. 그 남자의 정체는 놀랍게도 큰아들 상진이었습니다. 당뇨 치료를 위해 이 병원에 다녔던 상진 씨. 하지만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찾아보지 않았던 것인데요. 때문에 봉숙 씨는 늘 아들의 뒷모습만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할머니의 자식들은 1억 원이 넘는 병원비조차 납부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할머니의 자식들과 병원 간의 긴 싸움 끝에 법원은 할머니에게 퇴거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병원 측은 밀린 병원비의 납부 기한까지 미뤄주며 할머니가 가족들과 함께하기를 바랐는데요. 하지만 이미 할머니는 중증 치매 환자가 되어 자신의 이름은 물론 나이까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대판 고려장을 떠올리게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온 지 1년이 넘어서야 진짜 퇴원을 하게 된 봉숙 씨. 다른 자식들의 외면으로 어쩔 수 없이 막내딸 화자 씨가 그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집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잘 지내셔야 돼요. 아이고, 우리 애기 밥 먹었어? 엄마가 밥 차려줄까? 응? 엄마. 우리 애기 사탕 좋아했지? 엄마가 사탕 줄까? 여기 먹어. 엄마 미안해. 우리 집에 가자. 집? 여기가 우리 집인데 어딜 가? 엄마 미안해. 모든 것이 흐려진 기억 속에서도 자식에 대한 마음만은 또렷한 봉숙 씨. 이런 봉숙 씨의 마음을 자식들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봉숙 씨의 마지막 기억은
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